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설계 총괄한 류인권 경기도청 정책기획관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선별적으로 시도를 한 지자체는 있습니다만 이 보편적 형태 전 경기도민에게 다 지급하겠다. 이 처음인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있을까요? 예, 그 기본소득이라 하면은 나이와 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게 기본소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그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또 이제 대량 실업이라든지 이 경제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저소득층 지원을 더 넘어서 이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도민들한테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모든 도민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재원은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현재 지금 경기도민이 1,326만인데요. 예. 그래서 1조 3,600원 정도를, 억 원 정도를 지금 확보해놨습니다. 예, 1조 3천억 정도는 경기도 재정에 문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그 공약이면서 일관된 주장이긴 하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제9기금 또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현금 지급이 아니고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다 써야 된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 가정에 4인 식구가 있으면 40만 원 지급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따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화폐를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있는데요. 예. 저희 생각에는 지금 정액 카드 형태로. 예. 물론 이제 그 지역과 사용 그 가맹점을 이제 구분하는 지역 화폐 형태이지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런 형태로. 예.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물론 개인비하는 지급이 되지만 4인 가족이라면 40만 원짜리 예. 카드 형태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 내의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방안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지역 화폐가 경기도 전 시군구에 다 사용처가 있습니까? 어디 가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제 시군별로 이제 분배가 되는데요. 이건 예. 경기도 아무 데서나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예. 그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 화폐는 그 시군에서만 사용되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 수원에서 받았는데 뭐 양평에서 쓰고 이럴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게 안 됩니다. 예. 예, 시군별로 이게 사용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받았으면 수원에서만 쓰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지급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인 것이죠. 확실하게 결정난 건 아니죠. 예, 이제 결정이 되면 도민들한테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예. 현재로서는 한 4월 중순 이후부터 그 저희가 정액 카드 형태로 제작을 해서 예. 그 한 번에 방문을 하시면 읍면동에 방문을 하시면 그 수령하면서 사인하면 그게 이제 신청한 걸로 이렇게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라는 이유는 현금을 줬을 경우에 안 쓰고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혹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그렇죠. 지급하는 건데 네. 이렇게 1인당 10만 원 전 도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그 한국은행의 그 산업 연관 분석표에 의하면은 뭐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조 1,2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천억 정도, 또 취업 유발 효과는 약 5,600명을 신규 고용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또 3개월 내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1조 3천억 원이 일시에 풀리면 그거는 그 도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그만큼 높여준 것이고 또 3개월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의 그 돈이 매출로 잡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돈을 쓰면 돈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인데. 예. 그 김경수 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 이야기하면서 네. 최상위 계층들은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경기도는 뭐 나중에 다시 돌려받고 이런 건 없는 모양이죠? 저희가 그런 건 없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신청 발급 받을 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굳이 원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발급받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3개월 후에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 이제 회수할 생각입니다. 예.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민들은 지금 벌써부터 전화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 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예.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도민들은 뭐 즐거워하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에 같은 건으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아마 인터뷰를 할 모양이니까 네. 많은 분들 들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좋은 효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기본소득 설계 총괄한 류인건 경기도청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봅니다. 경제 베스트 라이너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경기도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네.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네. 1조 3천억 정도 예산으로.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조 이상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각 전 국민이죠. 네. 전 국민에게 1,000달러씩 두 번. 네.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주겠다. 홍콩도 80만 원 정도. 일본도 직접 주겠다. 네. 유럽도 지금 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찬성론자라서요. 예. 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그 필요한 곳에 돈을 꽂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근데 왜 부자의 사람들까지 다 줘야 되나?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쓴 건가요? 8가지 이유에 대해서 떴던 것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아니 부자는 돈을 많이 내는 우리의 소중한 국민인데 왜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내죠. 네,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소득을 꽂아줘서 만약에 재원이 문제다. 아니 이건희 회장한테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긴급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줬다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다 돌려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선별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 또 행정 비용이 발생하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1,000달러씩 수표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급여세 감면을 생각했지만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정책이다. 예. 우리는 필요한 곳에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또 반대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주식 이야기 좀 해보죠.
매일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오늘도 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네, 이게 전날보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6% 올랐어요. 그래서 단숨에 1,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예. 코스닥도 역시 8% 이상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 2.8% 정도 상승 출발했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지수가 5% 이상 급등하면서 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5% 이상 오르면 발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는 급락해가지고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거죠. 예. 오늘 상승을 보면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특히 연기금이 2,20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2월 17일부터 3월 4일에 38억 원 약간 순매도한 걸 빼면 연일 순매수했거든요. 이 기간 14조 원 가까이 사들였는데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오늘 4,6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들이다가 오늘은 개인이 팔았군요. 증시가 많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저가에 들어갔던 개인들은 매도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알 수 없죠. 이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예측이 불가능하죠. 요새는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진 상황이라서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많이 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아마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전날 미국 증시가 얼마냐 이게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 증시가 열릴 때 열리는 미국 선물, 예. 나스닥 선물, S&P 선물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시장 전에도 개장 전에도요. 나스닥 선물, S&P 선물 지수가 이미 오르고 있어서 상승 출발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봤더니 거의 5% 가까이 오르는 상황이라서 오늘 미국 증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뭐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빚을 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인터넷에서는 그걸 또 재미있게 표현하는 짤도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혹시 많이 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짤이 돌았는데 그만큼 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 그건 지금이 찬스 아니냐. 언젠가는 맞습니다. 올 거다 이거죠. 네. 이게 오늘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이 300조 원 넘는 주식이 10% 넘게 올랐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앞서 말씀드린 2월 17일부터 어제까지 3월 4일 단 하루 빼고 연속 순매수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6조 4천억 원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외국인이 6조 7천억 원 순매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던진 걸 개인이 그냥 다 받았네요. 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삼성전자 2,800억 원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오히려 1,300억 원 사들였습니다. 이거는 뭐 경험치가 발동됐을 텐데 IMF 때 대한민국 주가가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은 회복했거든요. 네, 또 2008년에도 굉장히 많이 뭐 1,000선 붕괴 뭐 이렇게 됐다가 결국은 또 2,000선까지 회복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데. 그렇죠. 이 학습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간판 기업이니까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어떻게 망하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전염병으로 주식이 떨어진 건 처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직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위기감이 아직 나타난 건 아니라서 바닥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뭔가 좀 그 약간 불안감이 좀 가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사는 건 마치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제 강남 아파트는 비싸서 우리가 투자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이게 액면 분할하면서 살만해졌습니다. 5만 원 안 되는 가격이니까요. 한 주도 살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한 주라도 사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돈 생기면 한 주라도 살 수 있으니까 사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개인의 수급 주체로 일단은 그 부동산이 규제 때문에 막혀서 이 부동산에 투자했던 강남 부자들이 삼성전자로 눈을 돌린다. 주식으로. 주식 투자를 이런 분들은 보통 꺼려해요. 부동산에 비해서는 불안하니까. 그런데 주식을 한다면 그래도 삼성전자다라고 해서 사고 있고 2030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IMF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언제나 삼성전자도 급락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늘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은 괜찮은데
빚을 내면 문제죠. 네. 그 최근 들리는 게 이게 뭐 지표로 확인된 건 아닌데 주변에서 들어보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저도 주위에 주식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이번에 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 물어보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요. 올 들어서 주식거래 활동 계좌라는 게 있거든요. 계좌 안에 돈이 10만 원 이상 들어있고 6개월 안에 한 번쯤은 매매를 한 사람. 이게 계좌가 몇 개냐인데 올 들어서 90만 개가 늘었어요. 늘었습니까? 네. 그리고 예탁금이 2월 17일 날 28조 원이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을 사야지라고 들어온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예,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한테 저는 단호하게 주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근데 미국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안 올랐습니다만은 아시아 증시 비롯한 우리 증시는 많이 올랐다. 그 무제한 양적 완화. 네, 맞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연준이 어제 필요한 만큼 자산을 사들여서 달러를 풀겠다라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 재무부가요.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무제한 사들이는 방식으로 달러를 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그 CNBC 같은 경우에는 돈 찍어내기의 새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했고요. 아니 근데 뭐 미국이야 기축통화니까 해도 되죠. 막 찍어내도 되는데. 네네. 나중에 혹시 그게 후폭풍으로 다가올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미국이 돈을 찍어내서 풀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달러를 조금씩 그 인플레를 나눠 갖는 셈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축통화국이니까 가능한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서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 정부가 많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인플레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플레 걱정은 사실 지금 뭐 아마존 효과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를 거를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치가 급등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 가치 급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급등 얘기를 했을 때 주식이에요.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퇴직연금을 주식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근데 우리는 부동산이죠.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안정세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강남은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도 네네. 버블이 약간 꺼지는 국면에 있는데 버블은 바람을 설설 빼는 게 낫지 이게 갑자기 터져도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버블이 더 커져도 문제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풀렸을 때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좀 뭔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기이기 때문에요. 이 모든 자산이 다 불안한 상황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은 휘청거릴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우리는 자산 많이 풀려도 주식 시장으로 안 옵니까?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약간 가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와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저는 자산 대부분이 주식에 있습니다. 아, 그랬나.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미국은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써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그렇게 소비가 진작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이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맨날 울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어쨌든 그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돈을 풀 생각일 거고 뭐 지금 유럽도 각국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만 200조, 300조씩 풀겠다는 국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경 11조 또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이 뭐 100조 정도를 기업을 위해서 풀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네. 우리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2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9일 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50조 원 규모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100조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에 58조 3천억 원, 금융권 안정을 위해서 41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 금융시장 불안 부분을 보자면 41조 8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20조 정도를 채권시장 안전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이게 금융위기 때 조성됐던 펀드거든요. 그때 규모가 10조 원이에요. 근데 이제 2배로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채권 유통시장에서 채권시장 안전펀드를 조성을 해서 유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발행시장을 돕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 이걸 4조 1천억 원 규모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10조 7천억 규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5천억 원이에요. 규모를 20배 가까이 늘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나 증시 안정펀드 역시 4월 초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금융시장을 좀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대통령도 이번에 100조 이야기하면서 도산기업이 없게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당연히 지금 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하고 네.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아까 제가 58조 3천억 원을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에 쓴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소상공인에만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대기업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대기업도 심상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대통령이 예. 단언했습니다. 4대 보험료와 전기료도 면제 조치 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봤다고 얘기했고. 근데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세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인데 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면은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돈을 풀어서 버티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어제 뉴욕 시장 개장 전에 발표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지금 문을 연 유럽 증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이 오늘 발표한 게 있거든요. 후베이성의 우한을 대상으로 1월 23일 취해진 봉쇄 조치를 76일 만인 4월 8일에 풀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약간 심리적인 그 불안감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이 봉쇄 조치가. 근데 이걸 푼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정상 생활로 우리가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 아시아 증시가 더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까지 미국이 또 전 세계 취한 조치가 보면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무제한 네. 양적 완화 이런 건데 예전에 비하면 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 겪는 거기 때문입니까? 이런 전염병에 의한 경제적 위기를? 2008년 위기는 말하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예. 하잖아요. 금융에서 시작된 위기예요. 예. 근데 지금의 이 위기는 실물단에서 시작된 위기입니다. 지금 대기업이 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 이럴 일이냐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IMF 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대기업 들이 먼저 무너졌거든요. 휘청거렸죠. 거기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았기 예. 때문에 2008년 보면 금융회사들이 휘청했어요. 거기가 금융 그 부채 비율도 높고 약간 건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실물단에서부터 휘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기저가 문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더 반응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고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옵니다.